마트에서 음료를 고르는 당신. 이왕이면 친환경으로 하며 유리병을 집었나요? 그런데 잠깐, 그 선택이 정말 지구를 위한 걸까요? 용기별 환경 영향,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이팩이나 유리병은 왠지 자연에 가까우니까 더 친환경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겉보기엔 종이나 유리가 자연 친화적으로 느껴지지만 전체 과정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종이팩부터 볼까요? 종이팩으로 만든 음료는 용기는 기본적으로 종이 플러스 플라스틱 플러스 알루미늄 막 등이 겹쳐진 복합 재질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팩이나 두유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를 만들려면 나무를 베어야 되고 펄프를 만들 때 엄청난 물과 에너지, 화학약품이 들어갑니다. 또 내용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쪽에 플라스틱 코팅이나 얇은 알루미늄층을 넣는데 이렇게 섞여 있으면 복합 재질이라 재활용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이팩은 재활용해봤자 화장지 같은 저급 용도로 몇 차례 쓰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유리병은 어떨까요? 유리는 재질 자체로는 무한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매우 높은 온도로 모래를 녹여야 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엄청 많고 그만큼 탄소 배출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유리는 무겁습니다. 무거우면 뭐가 문제냐고요? 운송할 때 기름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같은 양의 음료를 옮길 때 페트병은 트럭으로 한 대 정도면 돼야 되지만 유리병은 두세 대가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깨지기 쉬운 단점도 있어서 운반 중 파손이 되면 내용물과 함께 쓰레기가 더 많이 생기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종이나 유리라고 해서 무조건 친환경적인 건 아닙니다. 페트병은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 환경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재활용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 인식 속에 친환경 이미지가 종이나 유리에 더 친숙하다 보니 착각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로 보면 페트가 오히려 환경 부담이 적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요즘 생수도 알루미늄 캔에 담아 파는 경우가 생겼는데요. 궁금증이 생길만 합니다. 신제품 기준으로 보면 알루미늄은 생산 시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 탄소 배출도 큽니다. 알루미늄을 원광석에서 뽑아내려면 전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고 공정도 복잡해서 알루미늄 1톤을 만들 때 CO2가 12톤에서 17톤까지 배출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페트 플라스틱은 1톤을 만들 때 2.5톤 내지 3톤 정도의 CO2가
나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 수치로 비교해도 알루미늄의 신재료 생산 시 탄소 발자국은 페트의 5배 이상인 거죠. 그러나 알루미늄은 재활용할 때는 훨씬 적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활용률도 비교적 높은 편이고요. 하지만 페트도 재활용 관점에서는 안 밀립니다. 페트병만 잘 걷어들이면 반복 재활용이 가능하니까요. 한 가지 더 고려할 점은 용기로 쓸 때 무게입니다. 알루미늄 캔은 페트병보다 약간 더 무겁고 부피가 나가는데요. 같은 양을 운송할 때 연료 소모에서 페트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뭐가 더 친환경이다 한마디로 단정 짓긴 어렵지만 페트병을 무조건 악당 취급하는 요즘 분위기와 달리 탄소 배출 측면에서는 페트병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잘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결국 알루미늄 캔이든 페트병이든 재활용을 얼마나 하느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좌우합니다. 알루미늄도 잘만 회수해서 재활용하면 처음 생산의 막대한 탄소 배출을 분산시킬 수가 있고 페트도 마찬가지로 고품질 재활용을 통해서 여러 번 쓰면 신재료 생산을 그만큼 줄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의 분리배출 노력과 빈병 회수 시스템입니다. 이 질문 참 많이 받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페트병은 안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KFDA, 또 미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 FDA, 유럽의 식품안전청 EFSA, 또 일본의 식품의약품안전을 다루는 후생노동성에서 안전성을 입증받은 식품 포장재로서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페트라는 소재 자체가 비스페놀 A 같은 환경 호르몬 물질을 애초에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플라스틱 용기에 환경 호르몬이 어쩌고 걱정하시는데 이 BPA는 주로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다른 플라스틱에 있는 거고요. 페트, 즉 폴리에틸렌 텔레프타레이트에는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품 포장에 페트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만큼 안전성이 인정됐기 때문인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페트병의 유해물질 용출 조사를 위해 생수, 음료, 주류, 식용유 등을 대상으로 저장 보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조건, 고온에서 보관하는 조건, 여름철 햇빛에 오래 방치해두는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류는 검출되지 않았고 햇빛 노출과 고온에서 오래 보관할수록 안티몬,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페트병은 안전한 포장재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나 있는 TV나 세탁기에도 사용 매뉴얼이 있고 자동차도 안전속도 준수와 사용 매뉴얼이 있듯이 페트병에도 사용 매뉴얼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중 첫 번째는 80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을 페트병에 부으면 안 됩니다. 또 페트병을 전자레인지에 돌린다든가 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두 번째는 직사광선 아래에 오랫동안 페트병을
놔두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유해 물질은 안전한 수준이지만 미생물 등의 증식이나 외부로부터의 오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온에서 오래 놔두면 페트병이 팽창됐다가 줄어들었다 하면서 외부 공기로부터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온의 유통기한 내에서 보관된 생수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페트병 생수를 마셔서 건강에 문제가 됐다는 보고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일상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페트병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드린 극단적인 어떤 상황, 뜨거운 온도나 장시간 직사광선 노출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사실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우유팩도 상온에 방치하면 상한 우유가 되어서 몸에 안 좋듯이 페트병도 상식을 지켜서 사용하면 매우 안전합니다. 앞선 질문에서도 종이 용기에 대해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는 우유팩이나 종이 음료팩 같은 걸 떠올려 보겠습니다. 흔히 우유팩은 종이라서 재활용이 잘 되고 친환경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꽤 복잡합니다. 우유팩을 자세히 보시면 안에 얇은 알루미늄 호일과 플라스틱 필름이 덧붙어 있습니다. 종이만으로는 내용물이 새고 상하니까 비닐 코팅, 알루미늄 막을 집어넣은 거죠. 이렇다 보니 재활용을 하려면 종이와 다른 재질을 분리하는 공정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이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거된 우유팩은 종이만 추출해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플라스틱, 알루미늄 이런 찌꺼기는 폐기하거나 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이 부분도 처음 같은 고급 종이나 다시 우유팩으로 재활용할 수는 없고 우리가 흔히 쓰는 화장지나 또 냅킨 등 낮은 등급의 종이로 재활용하게 됩니다. 이것도 한두 번 재활용하면 섬유질이 닳아서 더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이팩 생산 자체도 친환경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깨끗한 흰 종이를 만들려면 펄프 표백에 화학약품도 써야 되고 종이 원료를 만들면서 많은 물과 에너지를 또 소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료인 나무를 계속 베어 써야 하니 산림자원도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종이니까 친환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종이팩은 2, 3회 정도 재활용하면 수명을 다하기 때문에 많이 쓰고 버리면 환경에 부담이 됩니다. 요즘은 종이팩 회수해서 화장지로라도 만들자고 별도 수거함을 두는 노력도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페트병 하나 잘 재활용하면 다시 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라스틱 병을 만드는데도 물 자원이 꽤 쓰입니다. 이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500ml짜리 생수병 100만 개를 만드는데 약 460만 갤런의 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갤런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시죠? 리터로는 약 1740만 리터, 1만 7천 톤의 양입니다. 그리고 같은 용량의 유리병 생수 100만 개를 만들 때는 2890만 갤런,
즉 1억 940만 리터, 톤수로는 19만 4천 톤 정도의 물이 든다고 합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유리병이 페트병보다 생산 공정에 물을 훨씬 많이 쓴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단순히 페트병 한 개당으로 계산을 해보면 페트병 하나에 17.4리터의 물이 간접적으로 소비되는 셈이고, 유리병 하나엔 109리터가 쓰이는 것이죠. 왜 이렇게 물이 사용되느냐 하면 생산 공정에서의 세척, 또 냉각수 사용, 화학 처리 등의 물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페트병이나 유리병이나 다 제조 과정에 물이 필요하지만 유리가 더 높은 온도와 복잡한 공정을 거치다 보니 물 사용량도 아주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걸 듣다 보면 차라리 수돗물을 마시면 물을 아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실 텐데요. 다만 이런 용기를 만드는 데 쓰인 물은 대부분 다시 정화해서 순환 사용되거나 폐수 처리를 거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수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꽤 많은 물이 들어간다는 걸 알면 필요한 상황에서 친환경적인 생수를 소비하고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런 숨은 물 발자국도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 앞서 몇 번 언급했지만 유리병의 무게 문제는 운송에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500ml 물 20병들이 한 상자를 운반한다고 하면 페트병으로 된 상자는 그 전체 무게 대부분이 물 무게가 한 10kg, 병 무게는 고작 250g 남짓인 거죠. 그런데 유리병 500ml 20개면 물 무게 10kg에 병 무게만도 6kg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페트병 포장은 내용물 대비 포장 무게가 아주 작지만 유리는 내용물만큼이나 무거운 포장을 끌고 다니는 셈이죠. 이러니 똑같이 100상자를 옮긴다 치면 페트병물 100상자 약 1000kg, 매 용기 25kg 정도를 운송하는 거고요. 유리병은 물 1000kg 플러스 병 600kg을 함께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양도 유리병은 훨씬 더 적어지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운송 효율이 2배 가까이 차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자료에 따르면 동일한 용량의 유리병의 무게가 페트병의 40배까지 높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리가 훨씬 비효율적인 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연료를 더 쓰면 결국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고 비용이 증가되고 대기 오염이 더 커지게 되니까 환경에도 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운송 중에 유리가 깨지기라도 하면 다른 내용물과 함께 쓰레기가 되는 약점이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유리병은 무게 때문에 물류 단계에서 큰 환경 부담을 초래합니다. 다 쓰고 난 빈병 회수 시에도 무겁기 때문에 회수 차량에 연료가 더 들어가는 것이고, 요즘 2050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면서 물류 최적화가 아주 중요한데요. 가벼운 포장재를 쓰는 것도 그 해법 중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음료업계에서는 유리 대신 페트나 다른 가벼운 소재로 바꾸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 측면에서 무게는 가볍게, 재활용은 잘 되는 재질로, 이런 것이 포장업계의 큰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라벨, 즉 상표가 없는 투명한 페트병을 요즘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도 되고 있고 여러 생수회사에서 무라벨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고품질의 반복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생수병을 버릴 때 라벨을 떼어서 비닐류로 따로 버리라고 권장을 했는데요.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 일일이 라벨을 떼는 게 번거롭기도 하고 또 잘 지켜지지도 않잖아요. 라벨이 붙은 채로 재활용 공장으로 가게 되면 그걸 일일이 제거해야 되기도 하고, 또 라벨을 붙였던 제품은 병 표면에 접착제가 남아 있어서 이 접착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정이 더 늘어나야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라벨은 PET가 아닌 PP나 PE 같은 다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라벨이 섞여 있으면 투명 페트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불량품의 발생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은 반복 재활용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라벨을 없애버리자는 발상이 나온 것이죠. 라벨이 없으면 소비자는 따로 신경 써서 뗄 필요도 없고 통째로 투명 페트로 분리 배출을 하면 되고, 재활용 업체는 깨끗한 페트병만 모이니까 쉽게 처리할 수 있어서 고품질 재활용 원료를 뽑아내기 아주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2020년 12월부터 생수 음료에 투명 페트병을 적용하고 라벨을 또 없애거나 쉽게 뗄 수 있는 방식을 의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적용이 돼서 2026년부터는 모든 생수병에 완전히 라벨을 없애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생수회사들은 무라벨 제품을 출시해서 마트나 온라인에서 팔고 있고 소비자들도 많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무라벨 페트병은 분리배출을 간편하게 하고 고품질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도 제품을 선택할 때 가능하면 라벨이 없는 제품을 골라주면 환경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